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하는 부동산 공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아파트 면적, 아파트 면적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집장만으로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파트를 뭐 매매를 하든 분양을 뭐 받으려고 하면 전용 면적이 뭐 몇 평이냐, 뭐 공급 면적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실사용 면적은 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양한 면적에 대한 용어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일처럼 용어가 많다 보니까요, 매번 들어도 헷갈리고요. 각 면적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사용할 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면적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 면적에 대해서, 각 면적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전용 면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전용 면적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소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전용 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방, 거실, 욕실, 주방, 개인 세대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말하는 발코니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발코니, 베란다,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발코니입니다. 근데요, 베란다하고 발코니는 다른 용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 베란다가 무엇인지, 또 발코니가 무엇인지, 또 이에 더불어서요, 테라스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용 면적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공용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파트의 건축 면적 중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용 면적은요, 크게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주거 공용 면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은요, 주거를 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 공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복도라든가 계단, 엘리베이터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용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럼 기타 공용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기타 공용 면적은요, 주거 외 부수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공용 면적을 말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기타 공용 면적으로는 관리실이라든가 노인정, 놀이터, 지하 주차장, 이런 공용 면적을 말하겠죠. 그러면 옆에 평면도 보시면요,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럼 딱 봐도 주거 공용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 공용 면적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서비스 면적이란 외부와 접하는 앞뒤 발코니처럼 전용 면적 외에 별도로 덧붙여주는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 면적은요, 용적률,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계약 면적, 분양 면적 등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어서요, 서비스 면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면적은 여기 옆에 도면에도 나와 있듯이, 평면도에도 나와 있듯이 이 발코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발코니, 요즘에 아파트도 그렇지만 빌라도요, 발코니 확장형으로 짓는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거든요. 이 발코니는 그럼 서비스 면적인 건 알겠는데 건폐율, 그러니까 건폐율에는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폐율에는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건폐율이 또 뭐냐고 또 물어보시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한 바닥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이다 이러면 내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 땅에다가 한 층에 지을 수 있는 그 건물의 평수는 60평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60평 범위 내에서 지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건폐율을 산정할 때는 이 서비스 면적, 발코니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건폐율 용적률은 별도의 그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제가 차근차근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사용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전용 면적의 서비스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세대 현관 내에서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 넓으면 실제 평수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가요, 기존의 아파트보다 넓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 면적으로 되어 있는 발코니 부분을 확장을 해서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요, 기존의 아파트보다 요즘 새 아파트가 더 넓어 보이고요. 넓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습니다. 예. 그래서 실사용 면적, 옆에 도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그 실제 사용하는 면적 다 얘기하는데요. 그 발코니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실제 사용 면적입니다. 네. 이렇게 실사용 면적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면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급 면적은요,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요, 아파트의 공급 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인 전용 면적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요, 예전처럼 뭐 32평형, 뭐 24평형, 25평형 이렇게 표시 안 하고요, 정확하게 제곱미터로 표시하는데요, 그 공급 면적에서 그 전용 면적, 그러니까 실제 그 서비스 면적 빼고요, 아까 얘기했던 실사용 면적, 그 실사용 면적, 그러니까 발코니 면적을 뺀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데, 뭐 분양 광고를 보면 59제곱미터 또는 89제곱미터 등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9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한 18평 정도 되는데요, 과거에 뭐 몇 평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한 24평형에서 한 25평형 이 정도, 혹은 26평형 이 정도 평수가 되고요. 84제곱미터는 뭐 31평형에서 뭐 34평형까지,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33평형이다, 34평형이다 이렇게 평형을 얘기할 때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밑에 평면도 보시면요, 자, 공급 면적에 대한 그 색깔로 표시해 놨는데요, 우리가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에 공용 면적 중 주거용 공용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가 흔히 33평형 아파트라고 예를 들어 살 때 33평형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고요. 여기다가 84제곱미터면 약 25평 정도 되거든요. 평수로 환산하면 여기다가 주거 공용 면적 한 7평에서 한 8평 정도를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33평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평형에는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용 면적이 합쳐진 면적이다.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 면적, 계약 면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등 분양할 때 주택 공급 면적으로 공급 면적, 그러니까 공급 면적은 좀 전에 공부했잖아요.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용 주거용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면적에다가요,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뭐가 알파가 되냐면 기타 공용 면적 플러스 지하 주차장 면적까지 합한 면적을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전용 면적에다가 그다음에 주거용 공용 면적, 그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에 다 합친 면적을 계약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뒷장에 보시면은 평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는 아까 좀 전에 공부했던 공급 면적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타 공용 면적까지 합치면 이게 바로 계약 면적이 됩니다. 근데 이때도요, 서비스 면적, 그러니까 발코니는요, 계약 면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발코니는 제외가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 면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양한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참 헷갈리시죠? 면적이 워낙 다양하고요, 사용되는 용어도 비슷비슷하니까. 그래도 오늘 영상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각 면적마다 그 평면도를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평면도를 한번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공용 면적에는 뭐가 포함되고, 뭐 공급 면적에는 뭐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약 면적에는 뭐 어떤 면적이 포함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여러 가지 면적 공부했는데요, 너무 헷갈려 하시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 시간,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면적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